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은요 2020 금융권 공동채용 온라인 채용 박람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왔습니다. DB손해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현대해상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채용 설명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채용 설명을 1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여러분들과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DB손해보험부터 채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인사파트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하 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그 DB손해보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렬하게 기억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꿈을 펼쳐드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마침 다음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대졸 신입공채 서류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 2020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은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회사로 출발한 이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이념과 건실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회사. 회사 설립만 최초면 아무 의미 없겠죠. 저희 회사는 현재 여러분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차량 사고나 고장 시 가장 먼저 찾는 현장 출동 서비스 맞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의 선배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주실 땐 저희 드림빅 DB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앞전에 저희 회사가 건실한 재무 건전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DB손해보험은 세계 최고의 보험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베스트로부터 12년 연속 A 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작년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S&P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팩트 체크 된 거죠. 또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영, 상품, 전 분야에 걸쳐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희 DB손해보험의 선후배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괌, 하와이, 뉴욕, 캘리포니아의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로는 중국의 안청사, 베트남의 PTI사가 있고 북경, 양곤, 자카르타, 런던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옐로 카펫 설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곳에 옐로 카펫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옐로 카펫을 설치했을 경우 어린이가 노란색 구역에 들어갈 확률이 90% 이상,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속도가 50% 이하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최근에 지코의 아모누레 챌린저가 굉장히 핫했었죠. 네, 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도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 및 환경 분야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환경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하반기 대조 신입 공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분화된 직무별 채용을 통해 지원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집 직무는 총 6가지입니다. 먼저 영업관리는 판매 채널과 대상에 따라 개인, 전략, 법인, 신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개인 영업관리는 설계사, 대리점 등 대면 영업 조직인 PA가 소속된 지점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지점장은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과 소속 PA의 성공을 담당하는 작은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영업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신사업은 기존의 전통 대면 영업 채널이 아닌 최근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판매 채널을 관리하는 직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로 보상관리는 자동차 사고로 개인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고 조사, 합의 절충, 보험금 지급까지 1년의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직무, 영업관리, 보상관리 직무는 전공 자격 무관으로 입사 지원 시 지원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나머지 직무는 모두 서울 근무인데요. 언더라이팅 직무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의 위험을 판단함으로써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가입 조건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계약 심사 업무입니다. 이공계열 전공과 미국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인 CPCU, 재물손해사정사 소지자의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꽃이라고도 하죠. 상품 업무는 장기, 자동차, 일반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인데요. 직무인데요. 수학통계 전공과 한국 또는 미국 보험 계리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리사의 경우 자격상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험 계리사의 경우 1년을 한시로 매월 100만 원, 한국 계리사의 경우 대리 이상 직위일 경우에 매월 40만 원을 급여 외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산운용 직무의 경우 약 4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직무로서 재무기획팀과 심사팀, 자산운용 1, 2본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영지원 직무인데요. 경영지원은 회사의 각 부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획, 조정, 지원하는 직무이고요. 각 부문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토대로 거시적인 안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입사원 배치가 가능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리스크 관리, 격리, 마케팅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모집 직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직무별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등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응시 자격과 기타 사항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전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온라인 인적성 검사, 1차 화상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채용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DB그룹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1일부터 10월 6일 오후 5시까지 지원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 3가지로 저희 회사 어필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봉은 제가 2018년부터 대조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는데요. 급여가 낮아서 불만이다 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입사원 대졸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입니다. 이번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많은 회사들이 각각의 복리후생을 자랑해 주셨는데요. 그 복리후생들 저희 회사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의 복리후생의 수준이 구글이 아니라고 하면 만족하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입니다. 최근의 화두는 단연 워라밸이겠죠. 저희 회사 또한 PC오프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는데요. 6시 퇴근 후 맛집 탐방, 배틀그라운드 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입사 전보다 입사 후가 더 좋은 회사. 우리 한국에는 3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단연 대세는 DB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SGI 서울보증보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GI 서울보증 경영지원실 김선중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 입사에 관심 있으신 취업준비생 분들께 올해 저희 회사 채용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알찬 정보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최대한 상세하게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GI 서울보증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SGI 서울보증은 1969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은 회사고요. 51년 동안 개인과 기업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입니다. 국내 보증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6%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종합보증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보증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또 SGI 서울보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그리고 피치사 등으로부터 각각 A+ 그리고 AA-를 획득하며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입지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들과의 다양한 교류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SGI 서울보증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보증은 조직 기준으로요. 국내에는 본사와 72개의 영업지점 그리고 5개의 보상센터와 지원단, 12개의 신용지원단이 있고요. 해외에는 베트남 하노이 지점을 비롯해서 3개의 해외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지점에서는요. 보험증권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센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용지원단에서는 고객의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리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점과 해외 사무소에서는 해외 영업을 비롯해 현지 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사에서는 경영 지원, 상품 개발 또는 마케팅 등 경영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점이나 지원단 등 현장 지원의 업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서울보증보험이 추구하는 인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보증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금융 전문가로서 최고의 경쟁력과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늘 도전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량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저희 서울보증보험의 예정 채용 인원은 약 50명 내외입니다. 9월 1일부터 지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9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약 3개월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용 분야는 크게 일반 계열, 지방 인재,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전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계열의 경우에는 경영, 경제, 법학 그리고 통계, 전산 분야가 있고요. 지방 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의 최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계열의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이 세 가지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네, 채용 전형을 순서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실무진 및 토론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서류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원서 접수는 저희 회사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고요. 원서 쓰실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하시기 전에 경력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나중에 입사하시고 나서 해당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회사들도 요즘은 마찬가지일 테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회사는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이름, 혹은 출신 학교, 혹은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 가족의 신상 이런 것들의 기재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지원서를 작성해 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기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필기 전형은 인성검사,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공통 논술, 그리고 전공 과목 평가 이렇게 4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그간 별도로 공지해드리지 않았던 출제 범위를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해드릴 예정입니다. 회사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입사 준비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면접은 1차 실무진 면접과 토론 면접 그리고 2차 임원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1차 면접은 지원자께서 입사하셨을 때 본인이 맡은 직무를 얼마나 훌륭하게 소화해내실 수 있는지 혹은 구성원들과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는지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고요. 2차 임원 면접은 기본 인성 등의 종합 소양을 평가하는 단계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 잘 해주시면 본인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코로나19 재확산 동향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약간씩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용 홈페이지에서 미리미리 일정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인차 사택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출 제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 물론 되어 있고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조사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실 때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워라밸 아주 큰 화두인데요. 이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한 다양한 휴가 그리고 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비롯해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 그리고 노부모 돌봄 휴가 등의 가족 돌봄 휴가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셨을 때 내실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전국 각지의 콘도가 있는데요. 휴가 쓰실 때 전국의 콘도 이용하시면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게 그리고 재밌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GI 서울보증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 채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훌륭하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메리츠 화재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메리츠 화재 소개를 맡게 된 인사정보 파트 김태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니 상당히 새롭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창립 98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초 손해보험회사입니다.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1950년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56년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리츠화재로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 서울 강남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였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2년 앞둔 2020년에는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와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담아 소문자로 CI를 변경하고 그 색상은 100년 기업이라는 자신감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는 오렌지 레드 색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보험회사 최초로 설립된 메리츠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화재, 증권, 캐피탈 등 전 계열사가 금융회사인 메리츠 금융그룹은 고객 최우선과 가치 경영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2019년 기준 연결자산 61조 6,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1% 성장하는 등 매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메리츠화재의 총 자산은 23조 1,369억 원이며 자본금은 568억 원입니다. 임직원 수는 2,977명이며 2019년 당기순이익은 2,704억 원입니다. 장기인보험 MS에서 업계 2위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속 채널 판매 조직은 꾸준히 증가하여 업계에서 한 달 도입 인원 최고 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의 기업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역량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바람직한 기업 문화입니다. 메리츠화재 기업 문화의 핵심은 모두가 리더인 회사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리더인 수평적 조직, 그 근본에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성과에 따른 과실을 공정하게 놔두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유지 강화됩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에서 자기결정권과 성과주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직원들이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은 수동적인 샐러리맨이 아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업가 마인드로 무장하여 자신의 업무에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임원과 부서장은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합니다. 직원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임원 부서장의 권한 위항 그리고 직원 인권권 보호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벽 없는 조직 만들기가 진행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호칭 단순화를 설명드리면 저희는 직급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팀원은 모두 님, 부서장은 리더로 칭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현재는 잘 정착하여 서로를 님으로 부르는 것에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화려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과 보고용 문서를 만들어 상사에게 대면 보고하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내용보다 외형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업무 시간을 빼앗는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기한서나 품위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대면 보고를 줄이고 있으며 따로 보고를 할 경우에도 이메일이나 SMS를 활용하여 업무 시간의 축소,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키워드인 성과주의입니다. 저희 메리츠화재는 오로지 일과 성과로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아메바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손익을 중심으로 하여 보상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CEO께서 직접 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 방송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현 상황을 가감 없이 알게 됩니다. 아메바 경영과 성과주의를 중시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메리츠화재 직원들은 항상 원팀 스피릿이란 가치 아래 마치 스타트업 회사처럼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고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리츠화재는 필요 인원 발생 시 수시 채용을 하며 직무 중심의 맞춤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군은 대졸 사원을 채용하는 일반 직군과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모집하는 사무지원 직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채용 직군으로는 영업, 보상, 본사 스텝으로 나뉘어집니다. 메리츠화재의 인재상으로는 모두가 리더인 회사라는 기업 문화에 기반한 위아래 모두 리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위는 리더로서의 자세, 아래는 부서 내 팀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각 소통과 변화, 성장, 도전을 의미합니다. 이 위아래 모두 리더라는 슬로건은 입사 이후에도 매우 중요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라면 모두 다 외우고 있고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동 바탕에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 간 다면 평가 시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로는 온라인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접수받으며 서류 전형, 1차 실무지 면접, 2차 임원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전 채용 과정에서 모집 직무와 함께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며 상황 설명, 역할, 행동, 결과 순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차 면접은 채용 직무에 맞는 역량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며 기업 문화에 기반한 질문도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종합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리후생 제도로는 개인연금, 저축장려금, 시가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누적식 연봉제를 채택해 매년 인사평가를 통해 연봉 등급이 결정됩니다. 네, 이상 2020년 메리츠화재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메리츠화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리안리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리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희 파트장입니다. 순서는 코리안리 소개,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회사 소개는 당사 홈페이지에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 오늘은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 전업 재보험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고요. 국내에는 따로 지점 없이 본사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6월 현재 약 12조 5,900억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임직원 수는 382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63년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발하여 78년 민영화 그리고 2002년에는 코리안리 재보험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아시아 제1위 재보험사를 달성했고요. 현재는 해외 12개 점소를 거점으로 해서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할 때 코리안리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재보험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생 대부분 다소 생소한 분야일 겁니다. 재보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보험을 위한 보험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의 고객은 개인이 아닌 국내 대부분 보험회사 그리고 해외 보험회사인 전형적인 B2B 기업입니다. 재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당사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재보험이라는 주제로 재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코리안리이어야만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채용 설명회를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면접 때 재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지 또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알고 가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보험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기초적인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보험에 관련한 최근 국내 이슈나 아니면 해외 보험 시장 동향 또는 뉴스들을 검색해서 읽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보험 종목에 대해서도 영업팀 파트별로 하는 일, 역할 등이 홈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영 지표로는 당사는 S&P 신용등급은 2014년부터 A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년 거수되는 수재보험료는 약 8천억 원, 그리고 RBC 비율은 218%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만한 그 회사인 스위스리, 그다음에 뮤니크리, 스코르 등 글로벌 재보험사를 이어 당사는 전 세계 10위 재보험사로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세계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세계 10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고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장님 취임 이후에 해외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 지점 4개, 런던, 홍콩 등 현지 법인 3개, 그리고 뉴욕, 런던 등 주재사무소 5개를 주요 거점으로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스위스 쭈리 법인 설립에 이어서 올해는 중국 상해 지점,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를 설립하여 유럽, 중국, 중남미 지역까지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에는 건전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코리안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신년음악회, 그리고 스키부, 방송부, 요리부 등 약 30여 개의 동호회 활동, 그리고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되면 꼭 참여해야 하는 신입사원 해외 집짓기 봉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제도는 거의 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밑에 나와 있는 특히 당사는 신입사원까지 전 직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광화문 중심지에서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만의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매년 해외 점소에 1명씩 저희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 연수, 석사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회사 이제 직원이라면 누구나 2, 3년 차에 다녀야 하는 해외 OJT 제도가 있는데요. 신입사원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가는 시기에 해외 보험사에 2주 동안 연수를 하면서 해외 시장 동향이나 또는 신상품 등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사원 채용 안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얼굴들이 올해 2020 저희 회사 신입사원들입니다. 저희는 아직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오늘은 간단히 아웃라인만 소개를 드리고요. 9월 초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인재상은 창의, 도전, 글로벌입니다. 학생으로서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본적인 인재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하고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회사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최고 수준의 재보험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입채원 직군은 일반 및 공학, 그리고 계리, 전산 부분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일반 및 공학 직군은 주로 이제 계약 위험 분석, 그다음에 보험료 산정 등의 언더라이팅하고 재보험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계리 직군은 가계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그리고 리스크 분석 등의 업무, 전산 직군은 재보험 시스템 개발 및 IT 기획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일정인데요. 10월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1차 면접, 그리고 11월 중에 최종 면접을 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 대면 평가에서 온라인, 화상 등 비대면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채용 게시판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대해상 기업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파트 신동아 대리입니다. 네, 저는 저 카메라가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듯이 한번 기업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희 손해보험 인사 담당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손해보험, 어떤 회사는 화재, 요새는 다 종합보험인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현대해상이 현대해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국내 최초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현대그룹인가요? 항상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실제로 저희 채용 메일을 보면은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해상은 1999년도에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해서 지금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현대해상은 현대해상의 모회사 9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회사를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4,200명 정도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분들, 저희는 하이플래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플래너분들이 15,00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해상을 그러면은 딱 하나로 정의해 주세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업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은 항상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수상했고요. 명예전당에 헌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해상 임직원 모두 이런 소중한 기업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희 회사가 6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립 65주년인데 60주년에 우리 새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업 더 해봐서 매출을 늘리자. 아니야, 우리 좀 더 어떻게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때도 저희 회사는 기업 문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 60주년인데 우리 현대해상을 위한 기업 문화를 한번 다시 정립해보자 라고 해서 60주년에 하트라고 하는 기업 문화를 새로 정립했고 저희 임직원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들어오시면 어떻게 대우를 받으시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든 기업이 다 좋은 복리후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특징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휴가 제도와 복지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연차 휴가 플러스 해서 체력 단련 휴가라고 하는 다른 휴가가 있어서 임직원의 워라밸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휴가만 보장하면 안 되겠죠.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조 신입사원 기준 300만 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여러분이 놀러 가실 때 항공료 독서 하셔야죠. 책 읽으실 때 독서, 그 다음에 호텔비까지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따라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 동반 해외여행 10주년, 20주년, 30주년마다 보내드리고요. 자녀 수 상관없이 저희가 고교, 대학교 다 학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회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취업준비생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하세요. 첫 번째, 회사 소개 현대해상 좋은 회사인지 알겠어. 두 번째, 그래 들어가면 어떤 내가 처우를 받는지 알겠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데? 라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 알겠지만 똑같이 저희 채용 담당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아채셨나요? 바로 직무 적합성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원할 때 제가 이제 입사 8년 차인데 저도 9년 차 지원할 때 똑같이 보험사의 직무를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직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이런 손해보험사를 지원하실 때는 꼭 홈페이지 가셔서 영상을 보셔서 그 직무에 대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작년에 4,000자에 육박하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께 요구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어떤 건지 저희가 잘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 항목, 본인이 어떤 직무에 적합하고 왜 그 직무에 지원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떤 직무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어떤 직무에 들어가야 내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표현을 해주셔야죠. 자기소개서 3번 항목, 올해는 저희가 채용이 몇 번 항목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면은 그 항목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되시고, 추후 1차 최종 면접 때도 본인이 이 직무에 왜 적합한지를 가장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면접을 볼 때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산운용 직무에 지원했다고 하면 저희는 자산운용 직무에 근무하시는 면접위원들을 최대한 배치를 해드려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가장 검증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저희 손해보험 채용 담당자들이 말씀해드린 직무를 가장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서 저도 저희 회사 직무 같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직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이 5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려고 하면 상품이 필요하죠. 이 보험 상품을 만드는 상품 개발. 저희 현대해상에서는 어린이 보험이 가장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만든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야겠죠. 이 판매 영업이 있습니다. 아까 DB손보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개인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업이 있고, 하지만 이 판매한 그 보험 상품을 전부 다 저희가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보험 심사 직무가 있고요. 자, 이제 심사까지 거쳐서 보험 상품을 저희가 팔아서 보험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소중한 보험금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저희는 자산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굴려서 잘 할 거냐, 자산운용이 4번째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모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이 부상을 당하시거나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저희의 고객을 케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상 서비스라고 해서 이 5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5개의 직무 외에도 뭐 IT나 경영지원 같은 평범한 회사에도 있는 직무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현대해상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네, 저는 항상 이 시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러분께 드릴 기념품을 갖고 캠퍼스로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들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 힘든 시국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열심히 지원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을 저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 현대해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Q&A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앞에 말머리에 회사명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공통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거 하나만큼은 독보적으로 좋은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DB 손해보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 모두 장점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DB손해보험을 다니면서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CDP라고 해서 직무 순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당장 2, 3년 안에 CDP가 되지는 않지만 한 10년에서 15년 장기 근속한 선배님들을 보면은 직무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직무에 대해서 조금 지루해질 때 다른 직무를 좀 경험하면서 조금 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CDP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SJ 서울보증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그 밀레니얼 분들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한 몸 바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본인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장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성장을 통해서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같이 이뤄가고 싶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메리츠 화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제 성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승격에서도 본인의 성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오프 제도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야근, 요즘에 이제 워라밸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는 회사고 또 뭐 술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저희는 회식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리아니는 사람이 곧 그 자산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세계 최고의 어떤 재보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저희 회사가 한 380명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380명 모두가 그 세계 최고의 어떤 재보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을 지원자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 OJT랑 멘토링이 잘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분들이 처음 회사라는 공간이 낯설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OJT 리더와 멘토링이 6개월 정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개별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 손해보험부터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건 사전에 미리 받기는 했어요. 예, 입사 후에 근무를 어디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가 이곳저곳에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직무별로 세분화된 채용을 통해서 지원자한테 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6가지 직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영업관리 지점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할 수 있고요. 보상관리 같은 경우도 전국에 있는 보상센터로 배치가 좀 되게 됩니다. 나머지 언더라이팅, 상품, 경영 지원, 죄송합니다. 요 나머지 직무는 서울 본사에서 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은 서울보증인데요. 단순한 건데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네. 서류 배수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서류 배수 25배수입니다. 작년에도 25배수였는데 지금도 네, 동일하게. 올해도 25배수입니다. 25배수.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메리츠 화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는요 영업 관리를 대조공채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채용 예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는 채용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력 운용에 따라서 채용 계획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잡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예정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리 재보험인데요. 위에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영어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 뭐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좀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영어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 그 글로벌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 또 재보험 업무 특성상 해외랑 이제 거래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따로 필기 시험을 또 따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그 영어가 아주 유창한 정도, 뭐 네이티브 정도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영어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인 인증된 그 영어 시험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해상 질문인데요. 네.
이것도 TO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영업관리 직무를 얼마나 뽑나요?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 계획이 이제 9월에 저희는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영업 관리를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DB손해보험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상이랑 영업은 전국에 저희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TO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번 거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코리안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필기 시험 관련돼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직 채용이 계획되어 있진 않으시지만 이제 필기 시험 관련돼서 일반 사기업처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 NCS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필기 전형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기 전형은 영어 필기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면접 때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시험을 볼 때 한 20분 정도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필기 시험이라고 정해진 거는 영어 필기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사 논술 파트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영어 그 필기 시험은 그 보험 관련된 어떤 그런 뉴스나 아니면 어떤 그 시사 동향 그런 걸 주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공통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회사의 좋은 점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만큼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회사에 왔다가 힘들어서 퇴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해상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신입사원 때 영업 특히나 그 현장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랑 보상 쪽은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제 미생에서 이렇게 와이셔츠 딱 차려입고 복사기 돌리면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영업 현장은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케어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 직원분들도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거를 각오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380명이라는 그 아주 작지만 그런 강한 회사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신입 사원들이나 요즘 세대 그 학생들은 그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 영역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자기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메리츠화재는 저 방사형 조직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하셔도 이제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응이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승진도 빨라진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저희 회사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한 그 종합보증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영업지점에서 보험 청약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청약에 대한 보증서 발행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인데 전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 보는 분야, 전혀 새로운 분야, 낯선 분야 이런 것들일지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겠지만 그런 점들이 있을 때마다 도전적인 정신으로 임해 주신다면 금방 또 직무에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DB손해보험 입장에서 저희 DB손해보험이 아쉽게도 아직은 1위사가 아니다 보니까 2위사기 때문에 힘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현재에 머무르는 수성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공성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힘듦도 힘듦이 아닌 회사의 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현대해상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손해보험사의 그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특별합니다.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많은 설계사들을 좀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보상관리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절충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직무를 모르고 들어온다면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입사하기 전에 이 어떤 직무가 본인한테 맞을지 충분히 좀 고민하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시 개별 회사 질문을 하는데요. DB손해보험의 질문을 할게요. 예, 손해사정사 직군 지원할 때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쭤보네요. 제가 이제 신입 사원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그 손해사정사가 없기 때문에 보상관리 직무를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대조신입공채 채용 공고에 전공, 자격, 무관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해자성사가 없어도 분명 합격할 수 있고,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교육 체계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입사 후에 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리츠 화재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격증의 유무가 네. 예, 합격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이라는 직군은 자격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뭐 자격증이 없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더 가산점을 받으실 거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저희 메리츠 화재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격증 외에 어떠한 노력으로 보상이란 직무를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기소에서의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순서가 이제 현대해상 담당자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취업을 하신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지금 밀려서 못 따는 경우도 많아요. 계리 자격증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그런 일반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경험들을 쌓아 나아간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격증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그 본인의 한번 그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본인의 생을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입사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보통 이제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경험 중에 아주 자그마한 경험이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한 경험 중에서 이 직무에는 이 경험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경험을 녹여주시면서 본인은 이 경험을 토대로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GI 서울보증의 질문입니다. 논술이 매년마다 주제가 편차가 컸다고 해요. 이거는 뭐 취준생들의 생각이죠.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필기 시험이 인성 검사,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검사, 그리고 공통 논술, 전공 과목 평가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말씀해주신 공통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경제 관련 이슈에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문학 같은 좀 폭넓은 주제에서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금융 관련 이슈라든지 인문학 이슈를 본인의 전공 지식하고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좀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문이나 경제지 등을 통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상태라면은 좀 더 본인 의견을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DB손해보험의 질문이 있는데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인적성 및 면접은 온라인으로 다 진행될 예정이신지 향후 계획이 좀 어떤지 여쭤봅니다. 지금 그 코로나 3단계 격상 이전에도 지금 네. 현재 지금 계획으로도 그 1차 온라인 인적성 검사는 온라인으로 좀 진행 예정이고요. 1차 면접 또한 화상 면접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메리츠 화재 이번에 질문인데요. 네.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성과가 떨어지면 연봉 삭감 등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연봉에 대한 삭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표준 연봉에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 표준 등급 B등급으로 되실 경우 그 삭감된 연봉이 또 복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무한대로 연봉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S자의 서울보증에 여쭤보는데요. 순환근무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도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근무가 사실 이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동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서울 수도권에서 보통 한 90% 비중의 응시자들이 보통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역하고 최대한 매칭을 해드려서 인사 발령을 내드리고 있고요. 아주 연고가 없는 지역에 혼자 그렇게 막 발령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해보험사들 같은 영업관리 직무들도 이제 지방에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 퇴직할 때까지 도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DB 손해보험 장점 중에 하나가 CDP 제도거든요. 당장 저만 해도 그 원래 입사 지원 시 지원했던 대전 지역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또 본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데 그 사택도 지원을 해주고 연고지 막내 교통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순환 근무를 할 경우에는 사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비슷하고요. 이 현장을 알아야 현장을 위한 그 제도를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사에 오셔서 마케팅 기획 이런 분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반 제도도 저희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순환근무는 모두 순환근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리안리와 이제 SGI 서울보증에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블라인드로 채용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네. 저희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굉장히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에 몇 년까지 저보다 그 나이가 많으신 후배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정말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이 많으셨던 분이 30대 중반 이렇게 신 분들도 들어오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코리안리는 어떤가요? 네, 저희도 완벽하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초반 정도 신입사원이 들어왔었고 재작년에도 30 전후로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리안리 질문인데요. 그 계리 직군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채용 인원들 중에서 계리 직군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 채용 중에 계리 직군은 4명이었고요. 그 보통 한 15명에서 13명 정도 저희가 17명 그 왔다 갔다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계리 직군이 한 4, 5명에서 30% 정도는 계리 직군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해상 담당님이 계속 순서가 조금 더 어려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 공통 질문이었어요. 대표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건데요. 상품 개발 지원 시 보험 계리사 자격증 외에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험 계리사 외에 지금 근데 보험 계리사를 준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최대한 보험 회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신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자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기 자동차 일반 이렇게 크게 3가지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어디 상품을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어디 상품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지까지 어필을 해주신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DB 손해보험 네. 질문입니다. DB CSI 일반 보험 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본사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DB CSI는 저희 DB 손해보험의 자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제 직급 연봉이나 이런 복리후생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화재에 제가 여쭤볼게요.
영업 관리를 처음에 입사를 하다가도 이제 직무가 좀 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입사 후 영업 기간을 얼마 정도 갖게 되는지 이렇게 네.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뭐 스텝 부서라든지 뭐 업무 부서 이런 부서에 이제 발령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잡마켓이라는 회사 이제 경력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사한 그 직무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부서에서 잡마켓 공고를 띄우면 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발령을 내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발령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SGI 서울 보증인데요. 네. 이게 여러 분의 친구들이 이제 카더라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카더라가 그 신입 사원들 중에서 중고 신입이 많은 것 같다, 경력직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입 사원들 중에서 중고 신입이 진짜 많은 편인가요? 사무, 전산 모두 포함해서요. 예.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카더라인 것 같아요. 제가 숫자로 제시해드릴 수 없지만 그 실제로 그냥 아예 경력 없이 입사한 신입 작년도 기준으로 후배들 많이 봤기 때문에 꼭 경력이 있어야지만 저희 회사 입사하는데 유리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서류 전형도 서류 전형이지만 필기 전형인 것 같은데요. 필기 전형을 준비하는 팁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 손해보험부터 하나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 인적성 검사로 필기 전형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 인성 같은 경우는 본인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보여주시면 되고,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DB 손해보험의 인적성 검사가 그 삼성의 G샷이랑 좀 유사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시중에 그 G샷 그 문제지를 좀 찾아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서울보증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채용 공고문에 출제 범위를 저희가 명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9월 초쯤에 저희 회사 공식 홈페이지 채용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인데요.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셔서 출제 범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정보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 4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메리츠화재는 인적성 필기시험 다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시고요.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과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시면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네, 코리아니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영어 필기 시험이 있는데 영어 필기는 어떤 보험 시장 동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보험 기사를 좀 잘 취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요약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어떤 발표를 하는 그런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현대해상도 메리츠화재처럼 인적성 검사 필기 전형이 작년에는 참고 사항으로 봤었는데요. 올해는 없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GI 서울보증인데요. 각 전형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지를 여쭤봤네요. 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인데요. 네, 우리 그 인사 담당자님께서 선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선배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우리 회사를 오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준비하자. 오늘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큼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를 준비했더라도 뭐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신입 사원들이 입사 후에 퇴사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퇴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직무랑 맞지 않는 경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이 직무가
본인이랑 정말 잘 맞는지 직무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은 면접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원하는 취업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SGI 서울보증 같은 이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모든 회사에 입사하셨을 때 신입사원분들께서 겪게 되시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아닐까 싶은데 예상하셨던 것과 입사하셨을 때 혹시나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신입사원이든지 처음 입사하시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입사하셔서 일정 기간 적응하실 동안에는 조금 인내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더라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면접 보실 때 엄청 떨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떨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오신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다 떨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일 거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본인이 준비해 오신 부분 잘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면접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급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한 번씩 다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지원하는 회사의 기업 문화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업 문화와 본인한테 맞아야지 힘든 취업 과정을 끝나셔도 그 회사에 잘 적응하시기 때문인데 오늘 제가 저희 채용 설명해 드릴 때는 메리츠와의 기업 문화를 정말 모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라는 걸 분명히 좀 인지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에 참여하실 때는 이제 면접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서류를 통과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역량이 정말 출중하다고 생각하시고 꼭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면접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지원하기 전에 그 회사의 기업 문화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정말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충분한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면접을 볼 때 제가 이렇게 계속 면접을 보다 보니까 물론 자기를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기 말만 그렇게 하는 그런 지원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많이 용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채용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 마디로 말씀을 해주시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바로 전에 코리안리 재보험 인사 담당자 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25년간 살아온 그 간절함 그리고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인의 말을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시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접위원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길어도 3마디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을 받아가시면서 면접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이라는 것도 어차피 사람과의 대화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풍성한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금융권 온라인 공동채용 박람회가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보셨던 영상은요.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 그다음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인싸 담당자 유튜브 채널에도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다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2020 금융권 온라인 공동채용 박람회 마지막을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